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이게 이제 오르기를 바라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이게 얼마쯤 오를까요?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과거의 기록을 일단 보는 거예요. 과거의 기록을 봐서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면 미래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물론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다 감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의 상승세를 본다면은 그거의 평균적인 상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평균적인 상승과 비슷하게 가지는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의 기록을 볼 때도 너무 짧은 기간의 기록을 보면 그게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좀 긴 기간의 기록을 보면 그것에 좀 신빙성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 10년 정도 놓고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신빙성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미래를 예측할 때 10년 전의 기록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다면 언제예요? 딱 2015년 9월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2015년 9월부터 지금 2025년 9월까지 10년 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역은 또는 이 단지는 얼마나 올랐을까? 본다면은 이 자료는 좀 미래를 예측하는데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사실은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묘하게도 2015년 9월이라는 이 시점은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강한 상승이 2015년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 강세장이 끼어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강세장이 꽤 오래 갔습니다. 거의 한 7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강한 강세장이 있었던 시절의 기간을 그대로 따와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이런 거나 똑같죠. 뭐 어떤 거의 상승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점과 가장 고점을 딱 떼가지고 그동안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만큼은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마침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보자고요. 한 30년 놓고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서울에 30년 동안의 성장세는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그건 다 자료로 나와 있는 겁니다. 평균 상승률은 6.7%입니다. 지금은 약세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강세장이 2015년부터 왔던 그런 강세장이 또 금방 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약세장이니까 평균보다도 좀 못한 성적을 내는 기간이 올 거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생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6.7%보다도 더 낮은 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약세장이 과거의 약세장과 매우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약세장은 모조리 그냥 다 세가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약세장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화가 진행돼서 그 수는 적지만, 전체에 비하면 그 수는 적지만 이 적은 수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강한 상승을 보이는 이 상승률은 어느 정도가 되나라고 봤더니만은 과거의 강세장의 상승보다도 더 강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강남 같은 곳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올해만 해도 50에서 70% 정도 상승이 일어났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강세장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도의 상승이에요. 이거 강세장보다 더 강한 상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저의 의견을 조금 더 수정하겠습니다. 이 약세장 속에서 차별화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 차별화되고 있는 이런 단지들의 상승은 앞으로 과거의 강세장보다 더 강한 상승을 합니다. 10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별화되는 지역은 10년 동안의 자료를 보고 그것보다도 더 강한 상승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예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의 10년간의 상승은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강남 같은 곳은 평균이 한 2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영등포 같은데 뭐 강남만큼 주목받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의 주요한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곳 얼마나 상승했을 것 같습니까? 평균 한 1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매년 15%씩 상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알고 있죠? 15% 상승했으면 내가 들어간 돈에 대비해서 30%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매년 30%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공급과 수요를 잘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상승세가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거나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공급이 늘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지어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차별화되는 지역들을 대체할 만한 그런 공급이 3년 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3년 동안은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꼭 이렇게 신축을 지어서만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또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물이 쏟아지면 되죠. 예, 매물이 쏟아지면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매물을 던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매물을 던지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매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던질 수 있어요. 다주택자 주택이 많으니까 던질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다주택자가 던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쪼들리는 사람, 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던질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자가 이미 별로 없다니까요, 시장에. 지금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어쩔 수 없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원치 않아요. 원치 않은데 다주택자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팔려서 할 수 없이 다주택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아파트는 벌써 예전에 임대사업에 넣을 수 없도록 됐고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오는 8년 되면 무조건 이제 임대사업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한꺼번에 무슨 몇 월 달에 쫙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두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자체도 이제 많지 않아요. 또 그러면 이제 쪼들려가지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그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중을 강타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은 대출이자예요.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가면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대출은 옛날에부터 줄였어요. 옛날부터 점점 줄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굉장히 많이 끼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쪼들려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차별화되는 지역이 점점 알려지는 건 결국 시간 문제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수요가 늘면 늘지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급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 다 살펴봐도 우리가 보고 있는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가격이 강세로 가는데 그 강세가 어느 정도냐면 강세장보다도 더 강한 강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는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만은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기준되는 가격 자체를 올리면 세금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평가 이익일 뿐이고 실제로 본인이 피부에 와닿는 건 높아진 세금은 매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꼭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차별화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꼭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격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차별화되는 지역이 꼭 있거든요. 그 지역을 찾아서, 그 단지를 찾아서 반드시 소유를 하셔라 라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세금이 늘어날 거는 반드시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늘어날 걸 대비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결국은 적절한 현금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금이 그냥 하나도 없이 매번 그냥 들어오는 돈 그대로 나가는 이런 구조는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여유분들을 늘 만들어 놔서 세금이 올라갈 거를 대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꼭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약세장 속에서의 매우 강한 상승, 그럼으로써 차별화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해야 할 일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나만 쪼들리며 살까요? 왜 내가 사면 꼭대기일까요?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